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바르셀로나 대 마요르카. 자,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현재 프랭키 더영 그리고 지금 페드리 그리고 이제 수비수의 지금 아라우 등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홈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빌바오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현재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뭐 최근 승무를 좀 반복하고 있을 정도로 이겼다 비겼다를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뭐 패턴이라고 하면은 뭐 퐁당퐁당 패턴을 지금 타고 있는 그런 바르셀로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지로나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고 최근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마요르카도 최근 좀 성적이 굉장히 좀 괜찮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뭐 이제 지로나까지 이기면서 분위기 전환도 굉장히 좀 잘했죠. 네. 자, 아무튼 이런 좀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 나와 봤을 때 저도 점유율은 바르셀로나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좀 템포 조절하면서 좀 침투 위주로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템포가 그렇게 뭐 빠르게 뭐 흘러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보이고. 네. 왕스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왕스펀지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스펀지님께도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왕스펀지님.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좀 템포 조절하면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좀 평균적으로 홈에 비해 원정에서 공격력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 또한 좀 떨어지기 때문에 홈 바르셀로나 상대로 공격을 풀어가는 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이면 모를까 원정에서의 그런 마요르카의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많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가 화력이 센 팀들 상대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좀 화력이 약한 팀들 상대로는 좀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상대 전적 또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바르셀로나가 많이 우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뭐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요거는 1엔딩 기준 한번 마인승까지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 그리고 이제 마인승으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우니온 베를린. 자, 일단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기라시의 멀티콜을 통해 이제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현재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좀 공격도 좀 많이 좋아지면서 다시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슈투트가르트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도르트문트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다소 좀 좋은 흐름이 이제 끊기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우니온 베를린이 이제 좀 라인을 내려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약간 주도권은 슈투트가르트가 좀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공격에서도 더 약간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봐요. 그쵸. 자, 게다가 뭐 이제 양 팀의 그런 공격에서의 퀄리티를 봤을 때도 슈투트가르트가 더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낸 팀은 슈투트가르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우니온 베를린이 솔직히 최근 좀 침투에 대한 그런 대처도 좀 좋고, 그리고 수비 뒷공간을 좀 생각보다 잘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니온 베를린이 좀 라인을 내려서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우니온 베를린의 수비를 뚫기는 다소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려 봐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전반적으로 뭐 이제 주도권을 가질 팀은 좀 슈투트가르트긴 하지만 좀 생각보다는 좀 쉽게 우니온 베를린이 좀 수비를 좀 안 뚫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뭐 현재 뭐 득점에서의 그런 기대치나 전체적인 경기력은 슈투트가르트가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전부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슈투트가르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슈투트가르트 승 보는 경기, 그 대신에 여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할게요. 네,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여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승 고배당 햄무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폴리 대 이제 토리노. 자, 일단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이에요. 네, 특히 좀 중원의 그런 핵심 전력이 지금 일리치와 그리고 리치가 결장 중인 그런 토리노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중원에서의 그런 전력이 지금 많이 약해진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지금 나폴리가 좀 최근 폼이 굉장히 좀 좋아요. 우선 뭐 사솔로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6대1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유벤투스 상대로도 이제 승리를 거뒀으며, 특히 이제 유벤투스 상대로 점유율 70% 이상을 기록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최근 두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던 그런 나폴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좀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볼 만한 요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한두 번 공격이 터진 걸 제외하면은 매번 좀 저조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시즌 뭐 토리노를 좀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공격에서의 좀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팀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매번 뭐 일단 뭐 홈이든 원정이든 거의 좀 무득점 경기나 많이 넣어봐야 이제 1득점 하는 경기가 좀 많고, 그리고 이제 3-4골을 넣은 뒤에 그게 좀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또 공격이 침체되는 그런 좀 이번 시즌의 토리노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솔직히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많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맞붙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토리노가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때와 다르게 현재 양 팀의 상황은 좀 크게 다르긴 하죠. 네. 왜냐면 이제 그때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도 많이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조직력 또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최근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조직력도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충분히 뭐 나폴리가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좀 나폴리가 그래도 토리노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원정에서의 토리노는 워낙 또 경기력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나폴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폴리 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 번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폴리 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스 대 몽펠리에 경기. 자, 일단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툴루즈 상대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현재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 초반에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갔을 때랑은 달리 현재는 모멘텀이 많이 떨어진 그런 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흐름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승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완전히 살아난 마르세유 상대로 대패한 경기를 제외하면은 계속해서 좀 괜찮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몽펠리에가 이제 이전에 비해서 좀 최근에 달라진 게 좀 공격이 많이 활발해졌다는 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공격에서의 그런 좀 활발성은 좀 몽펠리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지 않나 싶어요.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물론 이제 니스가 이제 한 달 전 컵 경기에서 몽펠리에 상대로 또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뒀지만 그때와 달리 현재 니스는 흐름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최근 뭐 3경기 기준 1득점 중으로 공격 또한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니스가 몽펠리에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거라고 장담하기는 많이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몽펠리에도 그때 이제 대패를 했을 때보다는 폼이 더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을 봤을 때는 현재 뭐 니스가 굉장히 좀 홈에서 쉽게 뭐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기는 많이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현재 뭐 흐름도 안 좋고 그리고 경기력도 좀 많이 좀 떨어진 그런 니스의 그런 1.6대 승 배당은 저는 배당 대비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 몽펠리에 사이드 볼 것 같습니다. 몽펠리에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몽펠리에 프랜슨의 고배당 무승부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니스와 몽펠리에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에드 대 아인트호벤. 자, 일단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주요 미드필더의 로번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팀 내 핵심 미드필더인 지금 비어만은 결장 의심이 사항이에요. 자, 추가로 뭐 이제 사이바리 또한 결장 의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비어만과 약간 사이바리가 많이 결장을 하게 된다면은 좀 호벤 입장에서는 좀 전력상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고어헤드 직전 경기 뭐 발베이크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홈에서는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번 시즌도 역시 여전히 좀 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고어헤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홈에서 페이노르트 상대로 이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다소 아쉬운 결과를 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리그 내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호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패배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리그 무패 우승을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보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일단은 경기 양상 봤을 때 원정이라 해도 호벤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침투나 이런 좀 컵백과 같은 그런 좀 공격 패턴들을 통해 고에드의 좀 수비진을 두드릴 것으로 봐요.
확실히 뭐 이제 LADBC 내에서 가장 뭐 공격이 뭐 이제 뛰어난 팀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이제 고어에도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고 해도 공격에서는 좀 PSV가 그래도 많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어헤드 역시 홈에서 공격 전개가 괜찮다 보니까 아인토벤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약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홈에서 고어헤드가 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호벤가의 이제 상대 전적을 보면은 10년 넘게 매번 졌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양 팀의 그런 천적 관계라고도 지금 볼만할 정도로 호벤이 이제 고헤드 상대로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강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그리고 이제 호벤이 좀 공격 흐름이 좀 최근 살아난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고 해도 아인토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인토벤 사이드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핸디는 패스하도록 하고, 그리고 3.5 기준은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인토벤 승, 그리고 3.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고어헤드랑 이제 아인토벤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죠. 세필드 웬즈데이 대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 자, 일단 이제 셀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그리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정대에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을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매 경기마다 거의 실점이 없을 만큼 안정된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 뭐 최근 4경기에서의 그런 실점을 봤을 때 단 1실점밖에 허용을 안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스토크시티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흐름 전환에 성공은 했지만 생각보다 스토크시티랑 좀 대등한 경기를 치르면서 기대보다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어요. 게다가 이제 그 경기에서는 원정 스토크시티 상대로도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하며 생각 이상으로 좀 고전하는 경기를 좀 치렀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이긴 리즈긴 하지만 경기력이 뭐 좋아서 이겼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최근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두 팀 다 좀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는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승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리즈는 지금 이제 1위 경쟁을 위해서 이제 승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레스터 시티와 이제 입스위치가 계속 경쟁 중이기 때문에 좀 리즈 역시 그런 좀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좀 승점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비록 뭐 원정이긴 해도 그래도 뭐 리즈가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높게 이제 가져갈 것으로 봐요. 자, 다만 이제 최근 좀 리즈의 그런 좀 경기력을 봤을 때 기세를 탄 지금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긴 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의 그런 좀 최근 좀 수비가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약간 공격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원정 리즈도 믿음이 그렇게 좀 크게 안 가기도 하고, 그리고 세필드 웬즈데이가 워낙 지금 흐름이랑 경기력이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보노보누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노보누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응원 감사드립니다. 보노군님. 그죠. 자, 아무튼 지금 뭐 세필드 웬즈데이의 그런 흐름도 좋고 그리고 수비도 많이 견고하기 때문에 좀 원정 리즈 상대로 좀 생각보다 좀 비비는 양상으로 흘러가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뭐 현재 좀 원정 리즈를 막무가내로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뭐 배당 대비했을 때 세필드 웬즈데이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세필드 웬즈데이 프랜승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경기 역시 네, 충분히 좀 무승부가 나열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 네, 이렇게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6경기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분석이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글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